16번, 21번입니다. 자,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은 자, 품종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키우는 거죠. 자, 어떤 품종을 육성하는 이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종의 어떤 유전자를 이전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개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하나의 가지에 갖다가 가지를 이렇게 접을 붙이거나 이런 방법을 쓰였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아예 형질 전환이니까 그래서 다른 종의 유전자를 갖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 직접 이것을 품종을 이거 갖고 형질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형질 전환을 이용한 이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바로 이 분자 생물학적 기법과 자,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서 체세포로부터 자, 완전한 지금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 이 두 가지가 확립이 되면서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자, 이때 외래 유형 유전자를 이식하여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바로 유전자 변형 작물, 바로 이 GMO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논란이 많기는 해요. 지금 이 유전자 변형된 것이 과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몸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일단 우린 그것까지 보지 말자고요. 자, 여기 일반적으로 형질 전환은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조와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에요. 자, 그래서 형질 전환은 즉 복제된 외래 유전자를 어떤 유형 우리가 쓸모가 있는 어떤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다 옮겨서 이걸 다시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해서 요 네 단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자, 지금 외래 유형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자, 크게 지금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 이게 과연 농업적으로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지 자, 효용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외래 유전자를 발굴해 가지고 자, 얘를 어떻게 한대요? 지금 복제하는 단계 여기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외래 유형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를 가진 식물로부터 그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먼저 이 한 생명체 유전자를 암호하고 있는 DNA를 분리하게 되면 자, 이 모든 유전자들이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추출되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그 특정한 유전자 부분만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찾아가지고 복제하는 자, 유전자 복제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바로 제한 효소입니다. 자, 제한 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위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제한 요소는 유전자, DNA 유전자 중에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단계는 자,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하고 자, 식물 세포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원하는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운반하는 제조와 운반체로는 바로 토양성 세균인 자, 뭐를 사용한다? 자, 바로 이 아그로 박테리아의 그 플라스미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 중의 일부인 tDNA를 식물체의 유전자에 이식을 하고 이 아그로 박테리아에 감염된 숙주식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는 tDNA를 지니고 있는 작은 DNA로 자, 선형의 이중 나선 구조가 아니라 우리 보통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중 나선, 그러니까 꽈배기 형태 아시죠?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꽈배기 형식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선형 나선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기 있는 이 플라스미드는 지금 어떤 구조? 바로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이중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바로 도넛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기 위해 자,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 플라스미드를 절단을 합니다. 자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외래 유형 유전자와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줍니다. 두 개를 자, 서로 어떻게 되는가? 자르고 이쪽도 잘라가지고 서로 이것을 같이 결합을 시키게 되면 다시 원형 형태로 다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시면 자, 그리고 이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해서 외래 유용자 유전자 플라스마 이걸 결합해서 재조합된 자, 플라스미드를 다시 만들게 되겠네요. 자, 이때 형질이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거기다 뭐까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게 됩니다. 자,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이 중에 지금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지금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함께 넣어주게 되네요. 자, 유전자가 그럼 하나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유용성 유전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함께 넣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외래 유용 유전자가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제조와 운반체를 식물의 유전체로 이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재조합된 이 플라스미드를 식물의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이 옥신과 그 다음에 자, 시토키닌 그리고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자, 식물에 이식하는데 이 이식된 유전자들이 식물 세포에서 발현되어서 생성된 옥신과 그 다음에 시토키닌은 식물의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이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그만큼 어떻게 넓혀주게 되는 거죠. 마련해주게 되고요. 또한 자, 옥토파인은 자,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자,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옥토파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는 자, 식물의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자, 줄기 혹은 뿌리의 비정상적인 호흡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이걸 근두 암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아그로박테리아를 통해서 자,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방법은 자, 옥신들은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에 자, 거기다가 자, 필요한 유전자를 자,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삽입해서 박테리아가 식물 세포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현하도록 하는 것.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원래 옥신 등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 대신에 그걸 대체하는 거야, 지금 다른 걸로. 자, 그래서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같은 원리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게 하는 경우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빼버려가지고 그걸 이제 발현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또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병에 걸리게 하는 자, 유전자이거나 원하지 않은 형질을 나타나게 할 경우에 자, 이러한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해 주게 되면 자, 그 발현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가는 방향이 이렇게 보통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 DNA 유전 정보가 mRNA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건데 이 전사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밖으로 바꿔줘 버리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이게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것이 발현이 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자, 또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증식을 하고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시킨다. 바로 이 재분화가 지금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이 배지는 그냥 배양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배양하는 이 배양지에서 자, 우리가 식물 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유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키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후에 필요한 영양분과 식물 호르몬을 파미한 자, 이 재분화 배지에서 자,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하게 되면 자,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이 완전하게 재분화, 결국 또 하나의 어떤 식물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를 바로 뭐란다? 식물 조직 배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될 수 있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자, 이걸 전형성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았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형질들을 이게 억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실제로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바로 생물 검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얻어진 형질 전환 식물은 자, 농업적인 성능이나 자, 뭐뭐를 봐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자, 농업적인 어떤 성능 또는 효용성이 있는지 또는 자, 이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정성이죠. 자,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게 먹거리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
자,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지 이런 안정성도 이거 따져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상품화를 위한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자, 여기 선발된 개체는 정밀한 안정성 검사와 더불어 자, 품종화가 이루어지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종자를 이제 이것을 증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결국 GMO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자, 복제를 해가지고, 자, 이것을 이제 바로 이제 유용식물에 이제 도입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요.